그럼 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부분도 제일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선거 다시 치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제대로 관찰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거기 선관위 서버하고 데이터에 범죄의 지문이 남아있다라고 했고, 우리 장전 박사께서는 서버 이거를 감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데이터 안에 범죄의 지문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장전 박사님 발제하실 때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 아까 이제 한 위원장께서도 감사원 얘기를 했죠. 그 감사원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발제하시는 조충렬 대표께서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장전 박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 대법원에서 지금 현장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이 선거와 무효소송이 뭐냐가 하면, 이 봉투가 개봉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개봉된 것 안에 기표하고는 관계없이 5장 정도가 개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2016년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해서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건 아프리카에서도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콩고에서도 재선거를 치르고 이라크도 재선거를 치르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는 나라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22대 총선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나와 있죠. 재선거권자, 이거는 이제 먼저 재외국민 투표에서 비례가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만 4,375명 중에서 재외선거권자 대비 투표자는 4.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재투표율이 62.8% 나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왜 그럼 중앙선관위 이렇게 과장해서 하고 언론 여기 도리도리 짝짝꿍을 하느냐, 이 얘기는 중앙선관위 이 집단들이 부패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들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데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 여기 가운데 것만 얘기를 하죠. 거기 대구군입니다. 제외에서 자통당에 한 명이 투표를 했어요. 이 대구 군위 지역에 해외 제외 국민 투표 한 명인데, 거기에는 정은실 후보가 자유통일당 후보로서 출마를 해서 그 수치상으로는 79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69표 얻었어요. 대체적으로 볼 때 후보보다 정당 비례 쪽에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죠. 광주 남구의 경우에는 재국민의 자통당 득표는 빵입니다. 이 중에서 조국혁명당 99표입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광주 광산 한 표 받는 동안에 혁명당이 인마들이 혁명을 원하니까 혁신당에서는 99표나 얻은 겁니다. 이게 131표나 얻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무더기로 개표 조작 내지는 수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 거기 보십시오. 22대 총선 투표율, 요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권자가 2,966만 2,313표입니다. 10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최고치입니다. 유권자가 2,966만인데, 거기 옆에 보면은 정당 투표는 2,834만 4,519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똑같아야 됩니다. 정당 투표하고 비례 투표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원래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6천 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가 한 6천 명 정도 많으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131만 7,794표나 차이가 나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131만 7,794표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 좀 대통령 잘 들어야 됩니다. 윤 대통령 잘 보십시오. 이게 중앙선관위 데이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 자 보십시오. 이게 중앙선관위 발표한 투표 절차 안내도예요.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지역구 한 장, 비례대표 한 장. 그리고 본인 확인하고 들어가서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은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대표 수가 같아야 됩니다. 최소한 같아야 돼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뭐라 하냐. 비례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비례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도 비례가 많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서울에 3곳, 부산 8곳, 대구 2곳, 대전 3곳, 울산 4곳 이 수치는 뭐냐 하면 행정구역하고 지역구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는 종로 선거구고 종로구입니다. 이거 같은데 이걸 딱 보면은 비례 선거인 수가 503명이나 많아요. 뭔가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각 행정구역마다 646, 이게 130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자통당하고 조국 혁명당의 혁신당이 이 자석하고 하면은 18,876표나 차이 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거일 직전까지 이거 투표 금지 발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마지막까지 최후로 우파의 부정적인 리얼미터하고 갤럽에서도 6%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6% 넘어가던 자통당이 갑자기 자유통일당이 2.23% 정도밖에 안 나왔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수치의 해답은 지문은 결국 중앙선관위가 엉터리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 다음 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에 쫙 누적을 했습니다. 260개의 행정구역 가운데서 46개의 행정구역이 선거구하고 행정구역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비례가 5,992가 많은 겁니다. 많으면 이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을 수가. 그러니까 269군데의 행정구역 가운데 46개에서 벌써 5,992 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비례대표가 최대로 전국을 다 합해서 최대로 많을 수 있는 허용치가 6,600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260분의 46에서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비례대표에서 가감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용이한 곳 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예를 들어서 추미애 같은 곳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표를 쑤셔 놓다 보니까 그런 그 지역구가 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절대로 지역구가 비례보다 표가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게 엉터리라는 거죠. 다음. 그래서 자 260개 다시 요약을 하면 260개 구군 가운데 단일선거구는 46개인데 이 46개가 전부 다 비례투표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중간에 보면 6,367명 요게 비례대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전국에 6,367 요게 비례대표가 많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46군데에서 이미 5천여 표가 많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보도자료에서 131만 7,790표 차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31만 7,794표는 지역구, 지네들이 불리한 지역구, 꼭 당선시켜야 할 곳, 이런 곳에다가 쑤셔 넣거나 비례해서 없앴거나 또는 이것을 투표함을 갈아치기, 투표함 갈아치기를 했거나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추정이 가능하냐. 비례대표는 전국적으로 투표지 용지가 같습니다. 투표용지가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투표역에서든지 시간이 허용되면 제가 의심하는 것은 그 개표하는 중간에 빵이 들어갔어요. 빵 상자가. 전에는 삼립빵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빵이 들어갔더라고요. 파리바게트. 파리바켓. 네, 그럼 파리바게트 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파리바게트랑 SPC랑 같은. 네네네. 삼립빵이랑. 삼립빵하고 같은 네, 겐데 네, 네. 어쨌든 그게 중간에 뭐 미리 그거 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간식이라고 제공되는 빵 상자가 들어갔다. 지난번에 저기 북한에 감귤 보낼 때 거기에 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른다 의심을 했지만은 저는 그게 빵 상자가 아무래도 수상해요. 거기에 투표지가 부정투표지가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쑤셔놓고 바꿔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투표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강원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비례대표하고 지역구와 행정구가 같은 데가 거기는 강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통합이거나 원주처럼 가불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춘천을 봤습니다. 춘천 어떻게 되냐면 춘천하고 화천, 양구, 철원 가불로 나뉩니다. 이게 춘천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딱 해보니까 춘천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비례가 적습니다. 비례가 967표. 그런 춘천시에만 비례가 967표가 작아요. 다른 데는 화천 4표가 많고 양구 2표가 많고 철원이 4표가 많고 이런 식인데 이런 왜 불일치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 변호사님 요거 말고 또 있죠. 네네 많죠. 예. 그러니까 지역과 예. 비례. 아니요. 지역과 비례 말고 예. 선거인하고 투표 수가 투표자가 선거인보다 많은 것. 예. 이게 서울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서울에 서울에도 여기 연수구 쪽 있잖아요. 투표가 예. 많은 지역이 마포구. 예. 연수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마포구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요거 말고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거인 수가 3,696표 6명이면 요게 갖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내를 주로 한 거죠. 예. 관내는 관외도 하나 더 많은 게. 예. 관내도 한 개 있고. 저기. 요 얘기를 왜 하냐면 관내의 경우에는 사전투표는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게 되면 선거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인하고 투표가 같아야 정상이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냐? 무슨 얘기냐? 투표자가 더 많냐?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부정투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거인이 300명이면 투표자도 300명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권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것도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지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경상도 말로 돌리도. 그래서 한번 같이 길거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표 돌리도. 내표 돌리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표 돌리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대한민국이 바로잡히지 않겠는가. 제가 한문을 하기 때문에 한문 문구 중에 중구는 삭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구 삭금. 무리들, 많은 사람들의 입은 쇠라도 녹인다라는 것이 중구 삭금입니다. 3인 성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야 그것이 힘이 됩니다.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이 움직임에 우리의 외침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